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잘해주면 권리인 줄 알고 친절을 베풀면 은혜를 모르고 호구로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도 있고, 또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 주로 인두껍을 쓴 사람들을 지칭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남 배신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도와주는 사람 등치고 배신하고 사기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정부를 향해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사과 대신에 저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문 대통령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라는 존칭을 쓰며 예의를 갖추면서 바짝 엎드린 모습만 취했을 뿐 결국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비굴함의 끝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인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윤석열의 모습 한두 번이 아니죠. 중국에게 사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뒤에서는 비굴하게 납작 엎드립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행태에 민주당은 동문서답이라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재차 압박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게이트 사건 하나 없이 끌고 온 문재인 정부로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역량을 통합시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이 시기에 노골적 정치보복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자신이 그 검찰권 이용한 범죄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꼴이다. 정말 견강부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후려쳤고, 김병주 의원은 후보인 주제에 벌써 대통령이 된 양 정치보복, 국민보복, 국민협박하는 선전포고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고 후려쳤습니다. 자,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수사, 정치보복의 결과를 똑똑히 목도했다. 정치검찰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불행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다시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성명도 발표를 하면서 정치보복 발언을 철회를 하고 즉각 사죄를 해라. 더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퇴해라. 배우자의 주가 조작 수사에 즉각 협조해라 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등 20명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노무현 정신을 말하던 그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 제주에서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따위가 노무현 정신을 알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변에서 시키니까 떠든 것이겠지요. 그것을 안다면 감히 저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수가 없겠지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처음 보는 대통령의 말투다. 인터뷰를 읽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큰 분노, 배신감을 느꼈을지,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짧은 글로도 충분하게 전달이 된다. 윤석열의 인터뷰를 읽고 잠을 못 이루고 밤늦게 뒤척이다가 직접 글을 작성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사냥개, 아니 망나니, 그것도 술 취한 망나니가 됐다. 문 대통령 민주개혁 세력을 향해 피비린내 나는 X을 주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선전포고 맞지요. 사과를 하랬더니 사과는커녕 우리 문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조롱을 한 것이자 다시 한번 개사과를 준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거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선전포고를 했으니 거기에 맞는 총력 대응을 해야죠. 민주당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총력전을 펼치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없었고 손해만 봤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윤석열을 오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기간 동안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포지티브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써 오셨던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을 겨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지도자의 무능과 사감은 국민에게는 죄악입니다. 보복과 분열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힘을 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능한 복수자가 아니라 위기에 강한 통합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검찰 책임자로서 눈 감았던 적폐가 있다는 의미든 없는 적폐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 모독입니다. 정치보복 공언하는 대선 후보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지금은 정치보복 아닌 위기 극복, 경제 회복에 주력할 때입니다.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최대한 정제된 발언으로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어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무려 45.7%였습니다. 대선 후보들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감히 건방지게 보복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기도 안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정부 들어와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의 정책을 검찰과 법원이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이었던 것이 바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문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활비 내역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정상구 부장판사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 지출 내역 등의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을 정말 모르고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은 구체적인 법률상 위임 또는 숙권 없이 행정청 내부에 사무처리 준칙으로 마련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로 특활비는 내부 규정일 뿐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인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같았으면 재판부가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택도 없겠지요. 그런데 왜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밝혀지면 윤석열은 그야말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해서 박범계와 김호수가 불이 나게 항소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법원도 윤석열의 특활비 내역 공개와 맞물려서 그럴 것이면 청와대도 공개해야 한다라고 압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를 붙여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윤석열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이심전심 한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속히 선거가 승리를 끝나고 대대적인 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